자, 일단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좀 해볼게요. 3차 함수, 4차 함수, 뭐 그래프 그리는 것 중에 어쨌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나중에 그래프 그리는 것만 따로 한 번 더 깊이 있게 할 거야. 오늘은 간단하게만 갑시다. 일단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쉬운 방법은 근을 가지고 그리는 거야. 그치? 뭐 너희들 알듯이 뭐 y는 x 빼기 1, x 빼기 2라는 그래프를 그냥 뭐 요거는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이 그냥 근만 찍어갖고 이렇게 싹 그려버리면 끝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 미분까지 안 해도 되고 그리기가 제일 쉬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그게 1번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형태가 있어.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인수분해를 전체를 다 할 필요 없이 앞에 것만 인수분해를 하는 건 쉽죠. 이거 x제곱으로 묶어내시면 x 빼기 3 더하기 7이 되니까 얘를 먼저 그려. 그러면 0과 3을 그려놓고 이게 원래 x축이었는데 플러스 7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럼 요거 y는 7 이렇게 버리면 돼요. 안 어렵지? 자, 한 개만 더 해볼게. 그래서 이게 3차 함수식을 잘 관찰하면 인수분해가 딱 되는 요 부분이 있어.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100%는 아니야. 자, y는 x세제곱에 3x 더하기 8 이렇게 됐다고 할게. 얘도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쉬워. 그치? 그러니까 딱 홀수차만 남았을 때는 x를 묶어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프를 0과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얘를 y는 8 하면은 가볍게 그릴 수 있죠. 미분까지 안 가도 돼. 물론 문제에서 극대극소를 물으면 미분을 해야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하는 건데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식이 나왔을 때 내가 이 그래프를 이걸 뭐 느긋하게 천천히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를 그냥 순식간에 싹 하고 그려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데까지를 최대한 해. 나중에는 이제 조금 여유가 더 있어지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어요. 뭐 x 제곱,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x 3x 제곱 뭐 이런 것도 그냥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fx는 이렇게 들어갔어. 요놈이 인수분해 하기가 조금 더 쉽잖아? 그래서 얘를 x제곱으로 묶어. 이거는 나중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fx랑 x와의 관계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만난다 라고 생각을 해. 뭐냐면 y는 x를 가지고 0과 3에서 fx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상황을 그릴 수도 있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빼기 함수라고 하는 거를 배우면은 함수를 이렇게 분리해서 그리는 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실제로 이게 조금 더 뭔가 능력을 갖게 되면은 미분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럼 되게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요거는 내가 나중에 다시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이라도 잘하면은 웬만한 그래프는 그냥 좀 쉽게 그려. 알겠지? 자, 그 다음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근으로 그리면 돼. 근데 근인데 도함수의 근이야. 그치? 이거 너희들이 이제 많이 연습했던 거야. 미분을 해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고 함수값 찾아서 그래프를 그린다. 요거까지는 뭐 이제 많이 했던 거니까, 많이 이제 연습을 했던 거니까 아마 이게 제일 익숙할 거야. 뭐 그냥 미분이라고 하는 이제 수투에서 미분이라고 하는 쪽을 배우게 되면은 일단 뭐 식 보자마자 미분부터 먼저 하잖아. 되든 안 되든. 이게 근데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니야. 좋은 거예요. 뭐 1학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이차함수 보면 일단 판별식부터 때리고 보는 거 뭐 그냥 나쁜 건 아니야. 그냥 일단 되든 안 되든 하고 보는 건 좋습니다. 자, 요 단계에서 한 단계를 더 넘어가면 근데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 근으로 먼저 그리시고 근의 프라임, 도함수의 근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래 저래 했는데도 잘 안 그려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y는 x세제곱에 ax 제곱에 bx 더하기 7 이렇게 했는데 a, b가 음수 뭐 이렇게 나와. 이제 나중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보면은
조건이 이런 게 딱 들어가요. 그러면 일단 얘를 근으로도 그리기가 힘들고 미분을 해도 극대극수를 찾는 게 힘들잖아. 이거 그리는 게 일단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극단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두 번째 개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항 함수의 개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이거는 아마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되게 쉬운 내용이야. 그리고 이미 너희들이 1학년 때도 뭐 배웠을 수도 있어. 아니면 이제 어쨌든 봅시다. 자, 쉬운 것부터 가볼게. 자, 일단은 이거부터 연습해야 돼. ax 제곱에 bx 더하기 c. 이거 한번 볼게요. 부호 판정하는 거야 먼저. 자, 정확하게는 개수의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이거 1학년 때 많이 했던 거지? C의 값은 뭐니? C의 값은 부호만 따져봅시다. 양수. 당연하지? 이 C의 값이 양수인 거는 이게 함수 입장에서는 F0의 값이에요. 여기 Y축에 0. 여기만 딱 집중해봐요, 여기. 자, 그 다음에 B. 이제 우리는 이제 미분을 배운 고차원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축이 어쩌고 이렇게 막 따지지 마시고 이 B라고 하는 값이 이제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B가 이게 F'M의 값이야. F'M. 자, 이거 미분해볼게. Y'는 2ax 더하기 b야. 여기에다가 x를 0을 집어넣으면 b가 나오지? 그치? 그치? F'M 0입니다. 뒤에 친구 좀. 자, 힘내세요. 내가 조금 이따가 좀 맛있는 거 사줄게. 힘을 조금만 내. 자, 여기가 F'M인데 F'M인데 F'M이 양수지. 요거를 딱 보는 거야. 그래서 뭐 축 따지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수투를 배웠으면 0에서 기울기가 이거야. 그냥 고정값이야. 고정. 여기 그림이 그려지면은 뭐 이런 다른 부호에 뭔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여기서 양수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A, 이게 A가 최고차항의 개수인데 이제 위로 볼록이면 마이너스, 아래로 볼록이면 플러스. 이거는 이제 알고 있는 대로 하세요. 이게 이제 이과형으로 가면은 이제 이게 두 번 미분한 이계도 함수의 이제 부호하고 관련이 있는데 아직 거기는 모르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일단 요거는 위로 볼록. 자, 됐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은 여기는 조금 지우고 3차 함수 가볼게. 자, 해봅시다. 이게 원래 대학교를 가면 근사식이라고 해갖고 공업수학 하면은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잡아. 이제 이렇게 볼게. 이제 D에 집중합니다. D라고 하는 거는 0에서의 함수값이에요. 됐지? 플러스야. 안 어렵지?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이제 CX 더하기 D만 봐봐. CX 더하기 D. CX 더하기 D는 여기 C라고 하는 게 F'M이라고 했잖아. 그럼 F'M이면은 이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3차 함수를 조금만 확대를 하면 이게 곡선이긴 하지만 이게 직선처럼 보여. 직선처럼 보여. 그래서 플러스야.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자, 이렇게. 자, 그럼 2차 함수까지 확장을 했어. 2차 함수까지 보면은 아직은 직선처럼 보이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해봐. 확장인데 아직도 직선처럼 보여. 조금 더 넓혀. 2차 함수처럼 보이지? 3차 함수는 2차 함수처럼 보인다고. 대충. 어떻게? 위로 볼록 2차 함수처럼 보인다고. 0을 기준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가 음수입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 3차 함수 최고차는 우리 알고 있는 플러스. 이렇게 써버리면 돼. 이게 웬만한 다항함수 다 되는데 4차까지는 돼. 5차부터는 이제 변곡점이 막 복잡해. 근데 5차 안 배우잖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 다시. 이걸 배웠으니까 이제 반대로 그리는 걸 해볼게. 자, y는 x의 세제곱에 4x제곱에 7x 더하기 101 이렇게 해봅시다. 인수분해 안 되게.
뭐 이런 이상한 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101을 찍어줘. 부호가 중요해. 양수. 요것도 양수. 이제 그러면 요렇게까지 보면 이차함수야. 위로 블록이 이차함수. 여길 기준으로 해서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 이렇게 슬쩍 그려요.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 근데 3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최고차니까. 근데 여기서 위로 블록이 여기 있으니까 대충 뭐 이쯤에서 이렇게 되는 3차함수가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3차함수 모양이 뭐 대충 요 정도인데 얘네 위치를 찾아서 적당히 이제 찍어주면 되고, 이과생이면은 이제 변곡점을 찾아갖고 그리면은 100% 그릴 수 있어. 이과생이면은. 근데 아직은 이제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니까 개수만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를 한 번만 더 연습해볼게. 한 번만 더. 아, 이거 좀 애매하다. 여기가 기울기 0이 되면은 이쪽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약간 살려서.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여기 음수. C는 여기서의 기울기. 여기서 아래로 블록, 양수, 3차함수, 최고차, 음수. 되겠죠? 그래서 이건 근데 마지막에 쓰는 거야.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해보고 도함수도 해봤는데 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져? 라고 할 때 있지. 그때 쓰는 거고, 요런 상황이죠. 요런 상황. 이제 여기 자 이거 뭐 별거 있니? 케이스 나누면 되죠. 자 1번 A, B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2번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이런 게 킬러야. 자, 이제 해봅시다. 1번에 대해서 먼저 해볼게요. 자, 7이 고정이야. 7 양수. 1번 하는 겁니다. 1번은 B가 음수예요. B가 음수. A가 양수니까 여기 양수에서 아래로 볼록. 최고차 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에 아래로 볼록이 이쪽에 있으니까 3차함수는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요. 뭐 정확하게 극대극소점이 어딘지 몰라도 이게 개형이 대충 그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그 다음에 시작하고 있는 뭐 접선이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끌고 가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아래쪽 2번으로 가봅시다. 자, 7은 그대로. B가 양수가 됐어. B가 양수가 됐네요. A가 음수예요. 아래로 블록을 그려주고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으니 대충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이과생이 되면은 굳이 이 짓을 안 해요. 이제 이계도함수를 해갖고 변곡점 위치를 딱 찍어갖고 이 변곡점의 위치를 먼저 집어넣고 뭐 이제 이런 걸로 따지면은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생들은 이게 이제 최선이야. 그래서 개수만, 그러니까 3차함수의 숫자만 나와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시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프부터 이렇게 막 밀려버리면은, 이게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릴 때 3차함수 같은 경우에, 그 대칭성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좀 많이 그려주는데, 이 대칭성이라고 하는 게 대칭성도 방학 때 할 테마 중에 있어요. 크게 보면은 이제 축대칭하고 1번 축에 대한 대칭과 2번 점대칭, 점에 대한 대칭 이 두 개가 있지. 표현이 일단 무지막지하게 많아. 이게 너무 많아서 뭐 끝도 없어. 뭐 한 100개쯤 돼요. 축과 이제 점에 대한 대칭에 대한 표현을 뭐 도함수에서도 할 수 있고 함수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적분 기호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아. 근데 대략적인 부분만 봅시다. 우리가 이 축대칭의 대표적인 게 이제 Y축대칭, 우함수, 짝함수라고 하지. 얘는 그냥 적당히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이런 그림. 그다음에 점 대칭 중에서도 원점 대칭인 함수는
뭐 요런 함수 정도 있겠죠. 뭐 직선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기하적인 의미를 좀 살려줘야 되는데, 자, 일단 축대칭에 대한 이제 표현을 대표적인 걸 한번 보면은, 뭐 y축대칭부터 fx라고 하는 애가 f-x랑 같다. 뭐 이런 거는 이제 1학년 때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x 값을 집어넣나 마이너스 x 값을 집어넣나 같다 정도 의미를 해석하면 돼요. x를 집어넣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나 이게 같아. 근데 여기 이제 축이 이제 평행 이동하는 경우가 생기지. 그랬을 때 이제 표현이 좀 많아지는데, 요거를 읽는 방법이 중요해. 읽는 방법. 요거를 이제 x 기준으로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합니다. x는 여기 2를 기준으로 해서 2에서 x만큼을 가고, 여기가 2 플러스 x가 되죠. 여기서 x만큼을 봐요. 그때 함수값이 같다. 그럼 이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함수값이 같아지려면 이제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막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얘도 똑같이 읽어주면 돼. 자, 4를 기준으로 x만큼을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자체로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4 더하기 x를 f에다 집어넣는 거야. 2에서 x를 빼. 그럼 2가 또 여기 있어야 돼. 2에서 x만큼 빼요. 그럼 여기 2 빼기 x야. 그럼 여기에서의 함수값과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져. 이거를 한번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면 이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이쯤에 보이게 돼. 머릿속에서. 그래서 막 뭔가 수식을 안 하고 뭐 식을 안 바꿔도 이 식 자체로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해. 이게 너무나 중요해. 그치? 나중에는 어떤 이제 상황까지 너희들이 막 문제를 많이 풀면 이런 것도 나와. FA는 FB인데 뭐 A 더하기 B가 뭐 8이다. 뭐 이런 관계식도 이렇게 해서 대칭축을 숨깁니다. A랑 B가 같은데 이게 관계식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이제 대칭, 축대칭에 대한 표현을 숨긴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런 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수능용으로는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얘를 읽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읽기 쉬운 이제 방식은 뭐냐면 대칭성이라고 하는 애의 그 본질적인 의미상 x라고 하는 애랑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해요. x라고 하는 애랑 마이너스 x, x라고 하는 애랑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필연적으로 등장을 해. 그러면 대칭성을 의심을 하고 그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요거랑 이제 비교되는 게 이제 주기성인데 주기성은 좀 다르지. fx는 f의 x 더하기 3 뭐 이런 것처럼 여기 x랑 x의 부호가 이렇게 같은 애들하고 저렇게 마이너스 x가 등장하는 애들하고는 이게 또 다른 거야. 헷갈리지만 안 돼. 요거는 주기성하고 관련된 거고 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는 x하고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애가 동시에 존재해줘야 됩니다. 자, 점대칭도 한번 봅시다. 점대칭. 뭐 원점 대칭은 됐고 뭐 그냥 숫자를 넉넉하게 넣게 이렇게. 이게 점대칭에 대한 표현의 대표적인 거거든. 자, 똑같이 읽어줘. 2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2 더하기 x를 집어넣고 2 빼기 x를 집어넣는데 이게 합쳐서 4가 나와야 돼. 이게 합쳐서 4가 나온다라는 이 느낌이 잘 안 오면은 이거는 이게 사실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면 좋은데 이거를 평균을 냅니다. 평균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평균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평균을 만들어 2로 나눠서 그러면 얘의 가운데에 2가 있는 거야. 여기 이제 그러면 y값 함수값 2를 집어넣고 여기 있는 애를 집어넣고 여기 있는 애를 집어넣고 이 함수값과 함수값의 가운데 함수값과 함수값의 가운데 2가 있어요. 이렇게. 자, 또 해볼게. 요쯤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요쯤에다가 다시 2 더하기 x를 집어넣었더니 요 높이랑 요 높이가 이제 같아져갖고 한 요쯤에 또 점이 찍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점대칭에 대한 이제 의미예요. 그래서 함수에서 이걸 읽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어쨌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거니까 오늘은 이제 뭐 식만 들고 막 이래야 돼서 이제 그 정도만 좀 하고 자 여기 앞에 그 교재 있죠 기출강의 교재 2페이지에 이론을 좀 설명을 해줄게. 이제 문제풀이를 하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을 하는 것 같아갖고 여기 좀 괴로운 것 같은데 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거예요. fx라고 하는 애가 있어. 근데 새롭게 정의가 되기를 t에서 t 플러스 2 구간 안에 최대 혹은 최소 함수를 요걸 gt, ht라고 정의를 새롭게 해. 실제로 이제 문제 좀 많이 푼 친구들은 이거 1학년 때도 좀 봐요. 왜냐면 이건 미분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이 구간에 대해서 함수를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1학년 문제 중에서 고난이도 문제 꽤 있습니다. 자, 해볼게. fx인데 우리는 이 gt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gt 함수를 그리는 거는 일단 둘 중에 하나만 잘해도 돼요. 첫 번째가 장인 정신이 있으면 돼. 그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뭐야? 이태리 그 장인이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서 이렇게 뭔가 만들듯이 여기에 점을 하나씩 천천히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일단 t를 집어넣을게. 이렇게 여기다 t를 집어넣고 간격 요만큼을 2라고 합시다. 요만큼을 2칸이라고 할게요. 요만큼 2칸 안에서의 최대값이 gt야. 이렇게 2칸 안에서의 최대값이니까 여기가 점이 찍히는 거지. 그러면 gt 함수는 여기가 x 값으로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에 점이 찍혀요. gt 함수는. 점을 찍었어. 그리고 또 얘를 t를 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켰더니 극대에 들어갔어. 극대에 들어갔더니 그러면 요 t의 입장에서 보면 요 구간 안에서 최대는 얘니까 요만큼을 끌고 와서 여기다 점을 찍어줘요. 여기서 조금 더 움직여도 극대가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럼 그 안에서는 얘네가 최대가 되니까 여기 이쯤에다가 t를 집어넣고 2칸에서 집어넣어도 여기도 극대가 여기 찍히고 여기까지 그럼 극대가 속한 구간에서는 얘가 계속 이렇게 최대값이 고정이 된 상태로 상수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이어보면은 요쪽의 구간은 요 모양을 따라서 평행 이동된 함수처럼 그려지고 여기서 상수가 됐다가 여길 딱 넘어가면 자, 요 구간을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대는 여기 점이 찍히지.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해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대는 여기 점이 찍혀요.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최대값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 그래서 이게 점을 하나씩 찍어가면은 그래프의 개형을 이걸 그릴 수가 있어. 그려야 돼. 일단 첫 번째가 이걸 그린다가 핵심이야.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의 유형 자체가 상당히 많아서 뭐 이런 표현도 있고 t에서 무한대까지 보내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뭐 여기 t에 여기를 고정을 해놓고 t까지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을 이제 바꿔버리면은 뭔가 테크닉을 쓰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거든. 아직 테크닉은 안 배워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냥 점을 하나씩 찍어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언제 막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딱 왔을 때 여기서 딱 두 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또 3문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계속 줄어들다가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최대값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부분에 요만큼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 모양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매번 이렇게 그리는 게 힘드니 이거를 약간 테크니컬하게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한 번에 그냥 쫙 그려버릴 수가 있어. 자, 요거를 좀 이제 집중을 해봐봐. 이게 쉽지는 않은데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이게 ft에서 요 구간 안에서 f의 t 더하기 2 요 구간 안에서의 함수값 중에 최대를 잡을 거야.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값 조사하고 이 함수값 조사하고 여기에 있는 얘도 조사하고 요 사이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을 조사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거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그럼 그 과정이 뭐냐면 이게 fx라는 함수와
f에 x 더하기 2라는 함수랑 f에 x 더하기 1도 있고 여기에 f에 x 더하기 0.1 뭐 이게 무수히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그 함수에다가 여기다 x에다가 t를 이렇게 딱 집어넣은 거예요. t를 왜 이렇게 집어넣냐면 이게 너희들이 헷갈릴까봐 내가 하는 건데 얘는 fx 그대로야. 요거는 0.1만큼 왼쪽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킨 거. 얘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 됐지? 그럼 다시 여기다 깨끗하게 한번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된 애를 자 일단 경계가 되는 얘 하나 그려져 있고 얘를 그려볼 거야. 얘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자, 노란색이 평행 이동된 함수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있는 모든 함수들, 그러니까 이쪽으로 무수히 많은 평행 이동을 조금씩 계속 이동시켜서 이제 얘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너희들 뭐 요거 있지? 요거 분필만 해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쓱 밀어버리면 이게 면적이 생겨버리잖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쓱 밀어버리면 면적이 생기듯이 이 곡선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잡고 이 틀을 잡고 이렇게 왼쪽으로 싹 민다고 생각해봐. 밀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된 부분이 이렇게 싹 밀려요.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요렇게 된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싹 밀리지. 그 다음에 다시 또 요렇게 된 부분도 이렇게 싹싹 밀려. 이 중간이 꽉 차게 돼. 이 중간이 꽉 찬 함수가 나옵니다. 면적을 갖는. 이렇게 됐을 때, 자, 봐, 이제 이 끝이야. 요렇게 된 게, 이게 최대 함수야. 최대 함수. 여기, 아래쪽이 된 게, 이게 최소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봐야 되는 게, 이 빨간색 함수가 진짜 나오는지를 이게 점을 찍어가면서 일단 해봐야 돼. 이게 고생을 해야 이제 그 상황이, 이렇게 이게 싹 밀고 가는 무한 평행 이동의 상황이 이게 엄청나게 편한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최소에 대한 것도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작업을 점을 꼭꼭꼭꼭 찍어가면은 이 그림이 노란색이 나오는 걸 알게 됩니다. 요거는 테크닉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과 과정상의 한 번의 평행 이동을 가지고 이제 확장을 한 부분이라서 요거는 이제 내신 같은데 진짜 많이 나오고 수능에서도 작년 수능은 안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재작년 이제 모의고사랑 작년도 3월 6월 계속 3학년 모의고사에 막 계속 나오고 있어. 사관학교의 작년 문제도 나오고 사관학교에 나오는 킬러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오늘 조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점을 많이 찍어서 이 구간에 대해서 점을 찍는 거를 연습을 해보시고 그냥 이렇게 나는 되는 게 해보니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막 해보시고 어디서 맡길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T에서 무한대까지 요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면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일단 점을 찍는 게 맞는데 자 요런 것도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FT랑 F의 무한대 사이에서의 함수 값을 조사를 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fx에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함수를 조사할 건데 이거 무한대를 t 플러스 무한대로 놔도 상관이 없죠. 그럼 x 더하기 무한대.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fx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 평행 이동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이 틀을 가지고 왼쪽으로 쫙 미는 겁니다. 이렇게 밀리겠지. 이렇게 여기 그때까지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잘라서 다시 또 밀어버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애를 밀면은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최대 함수는 별 의미가 없고 최소 함수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 함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문제는 내가 천천히 하나씩 풀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평행 이동 이걸 함수 이제 긁기라고 딱 잡고 긁었다고 해서 함수 긁기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긁기가 안 되면 점을 찍는 거를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되고 이거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그래프 그려야 되고 그래프를 빠르게 그린 다음에 얘를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이 최대 함수, 최소 함수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시작이야. 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극한을 물을 수도 있고 미분을 물을 수도 있고 적분을 물을 수가 있어. 이게 어디로 갈지 뭐 이게 파생이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 그래서 이쪽이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그렇거든. 자, 어쨌든 여기까지를 살짝 알려줬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를 또 해보세요. 문제는 조금씩 또 풀어줄게. 어디 갔어? 자, 이제 1번 한번 보세요. 여기 1번.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 아까 설명했던 대로 fx는 x 세제곱에 3x 빼기 6을 일단 이런 거 이제 많이 익숙해지시면 한 번에 그냥 머릿속으로도 떠올려 보시고 이렇게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한 3차함수입니다. 자, 구간이 A에서 무한대예요. A에서 무한대. 그럼 하나를 잡아서 무한대까지 중에서의 이제 최소를 점을 찍어줄 거야. 해봐. 별거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해볼게. A를 여기를 잡았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쫙 봐. 최소값 여기야. 여기 점을 하나씩 찍어가는 거야.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A를 또 한 이쯤을 잡았어. 이쯤을 잡았는데 최소가 극소값이 돼버리지. 오른쪽 부분에서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에서 최소는 여기야. 그러니까 A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함수값을 찍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A가 여기가 됐어. 그럼 A부터 무한대까지 중에서 최소값이니까 여기에 점을 찍혀. 여기까지는 계속 이 극소가 들어간 부분에서는 계속 상수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점을 이렇게 선을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까 여기에서 F의 A에서 F의 무한대까지 사이에 함수값을 조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함수를 평행이동을 시키는데 이제 fx에서 f의 x 더하기 무한대까지를 평행이동시켜서 x 자리에다 a를 집어넣는 게 요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설명은 이제 너희들 헷갈릴까봐 내가 하는 거고 뭐 여기서 바로 잡아서 가도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평행이동시키는 거니까 fx의 그래프를 이제 극대극소로 좀 쪼개서 얘를 이게 긁어내는 게 좋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요 구간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된 구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함수를 잡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FA랑 GA랑 다른 이렇게 된 구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F는 이거였으니까 여기는 F랑 G랑 같고 여기도 F랑 G랑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가 다르죠.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이 문제의 핵심이 있는데, 이건 이렇다, 이러고는 끝나면 안 되고, 이제 그 수투, 그리고 혹은 이제 미적분, 뭐 수원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나 미분 적분에서 나오는 해석, 미분 적분에서의 요 해석, 그 다음에 추론으로 나오는 이 결과가 딱 5개밖에 안 돼요. 그 5개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교점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극점에 대한 해석을 하고, 변곡점이라고 하는 해석,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접점이 원래 여기 교점에 들어가는 건데, 하도 애들이 헷갈려서 이게 분리를 했어. 5번째, 점근선. 이 5개밖에는 해석이 안 나와요. 미적분에서. 그럼 얘는 이렇게 된 이거의 최소라고 하는 이 테마 자체는 어디에 속하느냐를 생각하면 이거는 극점하고 관련이 됩니다. 극점. 눈치챘어요? 얘가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한 것이 극소. 그럼 극대함수 아까 어떻게 그려졌어? 극대함수는 최대함수. 아까 이렇게 그려져서 아까 이렇게 최대함수가 나왔어요.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상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간 함수의 최대 최소가 이게 딱 구간 요만큼 안에서의 극대극소하고 어쩔 수 없이 이게 계속 맞물리게 되고, 이 구간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그 과정이 100% 얘가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극점으로 가고 뒤쪽에 가면은 교점, 근에 대한 해석도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의도가 뭐야? 라고 생각했을 때, 이 그래프의 의도가 뭐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핵심은 극소가 중요한 거네. 이거를 찾아내는 게 이제 너희들 미적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해. 이거밖에 안 나와. 아무리 어려운 킬로그램도 이걸 넘어가지 못해요. 왜냐면 교육 과정이 그렇게 쫙 맞춰져 있어. 그래서 정말 어려운 킬러 문항을 건드릴 때는 요것만 그냥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되는데, 이게 경험이 있어야 이제 또 가능한 거고, 이런 극대랑 극소의 포인트를 잡아갖고 최대한 그래프도 그려보시고, 그렇죠? 또 한번 4번 정도까지는 내가 해볼게. 또 4번도 비슷합니다. 자, 4번에 fx가 7분의 1 x제곱을 묶어낼게. 그러면 0과 7.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되겠지? 금방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에서 t 플러스 3까지 구간 안에서의 최대가 gt라고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는데, 이 평행 이동을 한 번에 이렇게 싹 긁어내는 거는 테크닉이야. 그래서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는 둘 다 해봐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점을 하나를 찍어서 이 구간 안에서 세 칸 안에서 최대값이 뭐지? 이렇게 계속 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자, 점 찍는 거는 이제 천천히 해보시고, 여기 4랑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하나를 경계로 그릴 거야. 이렇게. 자, 이 사이를 채워주면 돼. 이 사이를 꽉 채워주면, 그 다음에 이 헷갈리니까 극대극소를 끊어서 긁는 거야. 극대극소를 끊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긁어주면, 자, 최대 함수가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갑니다. 자, 얘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t가 0에서 5 구간 안에서 또 최대 최소를 또 보여야 되네. 자, 0은 0입니다. 0과, 그 다음에 여기가 4고, 7이니까 대충 여기가 5 정도 되겠네. 이 gt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은 상당히 힘들어. 자, 요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진 게 이제 gt 함수야. 여기가 최소네, 최소.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 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f 함수이기 때문에 이 g5의 값, 그러니까 요건 아직 모르겠어요. 알파라고 합시다. g 알파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일단 g5의 값은 어떻게 찾냐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행 이동돼서 온 거야. 평행 이동돼서. 그럼 이거를 f에서 그대로 읽어주면 반대로 5에서 3만큼 가면 8이 되겠죠. 그럼 f의 8의 값을 구해주시면 돼. 그냥 8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요놈이 문제, 요놈이. 쟤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거는 기본적인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요. 자, 상황을 잘 볼게. 자, 다시. 평행 이동돼서 다시 왔어. 평행 이동돼서 다시 왔고, F함수랑 다시 만나는 상황입니다. 알파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G 알파라고 하는 데를 찾아내려면, F에 알파를 집어넣은 값하고, 함수값으로 알파를 집어넣은 값하고, 여기가 이제 알파 더하기 3이야. 알파 더하기 3. 그래서 F에 알파 더하기 3이랑 함수값이 이렇게 딱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 구간이 3이야. 이렇게 딱 됐을 때는 이렇게 G 함수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돼요. 이 방정식을 푸는 거는 이제 너희들 1학년 과정에서의 너희 능력이야. 이건 내가 뭐 어떻게 올려줄 수가 없어. 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하시면, 아니면 요 정도의 요령은 있어야 돼. 뭐 요령이라고 할 게 딱히 봐봐. 밑에 답을 슬쩍 보세요. 4번의 밑에 답을 보면 7분의 뭐 이렇게 나왔지. 7분의. 이게 7분의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만약에 이 알파라는 값이 정수가 아니고 유리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을 해봐.
그치? 이게 만약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뭐 9 뭐 이런 값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게 이상한 숫자가 나오겠죠. 분모가 7이 아니에요. 왠지 여기가 정수일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냥 이게 역으로 대입해봐. 뭐 한 3도 집어넣고 2도 집어넣고 여기가 4였으니까 뭐 한 대충 뭐 그 정도 안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뭐 그런 느낌으로 찍는 정도의 이제 약간 순발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걸 풀어주는 거는 너희들의 능력입니다. 인정? 그래서 이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학교 내신에 안 나오더라도 고3 때는 모의고사에 그냥 매번 한 문제는 이게 등장을 해요. 잘해야 됩니다. 자, 이제 8번부터는 한번 또 해보세요. 천천히. 자, 8번 한번 볼게요. 8번. 요거는 이제 1학년 문제야. 1학년 문제야. 자, x가 a에서 a 더하기 2 사이에 있는 이차함수야. 이차함수 뭐 별거 없잖아. 꼭지점 x는 3 정도 이렇게 잡고, 자,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래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 a라고 하는 애를 잡고 a 더하기 2까지 여기에서의 최대 최소 이제 점을 찍는 거는 점을 하나씩 하나씩 찍어가면서 하면 돼.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fx에서 fx2 요 사이에 있는 모든 평행 이동 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할 거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x는 1을 가진 이렇게 된 이차 함수를 전개로 해서, 자, 이렇게 된 애가 평행 이동해서 여기를 꽉 채우게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애가 이렇게 채우게 돼. 자, 그래서 나오는 함수, 요놈이 최대 함수가 되고, 아래쪽으로 나오는 이렇게 된 애가 최소 함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원하는 거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최소야. 그러니까 최대랑 최대 함수, 최소를 이게 좀 문장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의 이제 어떤 결과가 최소가 또 나오도록 해야 돼. 자, 이렇게 봐.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 이 값과 이 값을 더한 거랑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는 거. 오른쪽 값이 더 작죠. 합친 거니까. 그럼 그런 값의 최소를 가는 거니까 여기야, 여기. 요만큼이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냥 눈으로 딱 보이지? 뭐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럼 이 위치는 어디냐? 1과 3의 정확하게 딱 가운데. x는 2가 됩니다. 이게 이제 나 정확한 문제집을 이제 기억이 안 나. 뭐, 올림포스인가? 뭐, 이럴 수도 있고, 고난이도 올림포스인가? 거기 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반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뭐, 미분 불가능한 점을 찾으시오, 이걸 적분을 하시오, 이런 게 이제, 당연히 이제 고3 문제, 혹은 뭐, 2학년 내신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8번을 확장한 게 9번이야. 그러니까 8번을 내가 요거 설명을 이제 들어서 이해가 됐으면, 이제 이따가 클리닉 시간 때 9번을 또 풀어보시면 돼요. 자, 10번 가볼게요. 10번.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수능 문제로 나왔고, 아마도 이제 올해 내신판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될 거야. 자, 이 문제는 이제 지수록구 함수 쪽 문제라서 이번에 중간고사에 바로 반영이 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의 시간 텀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내신 문제를 낼 때 뭐 작년, 재작년 뭐 이런 기출 문제를 바로 반영하기보다는 약간 누적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많이 나오더라고. 심지어는 정말 수능형, 나는 이제 약간 이제 아래쪽 동네에서 해봤는데, 내신을 해봤는데, 청운고 이런 데는 그 3월달에 고3 모의고사 나온 거를 중간고사 때 학교 선생님이 2학년 내신 문제로 막 내요. 3학년 모의고사로 나왔던 거. 그 정도로 빠르게 그냥 탁탁 집어넣거든. 이제 그 정도로 수능형으로 막 내는 학교들이 있고, 약간 이제 1년, 2년 이제 늦게 내는 학교들이 있어. 그래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다 내요. 그래서 요 10번도
작년에 이제 조금 이제 반응이 빠른 학교들은 2학년 내신 문제 막 냈어. 근데 여기는 작년에 한 번도 안 냈더라고. 요 세화고나 뭐 요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는 20번을 낸 학교가 없어. 다 뒤져봤는데 그래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문제입니다. 수능에서는 어쨌든 이게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소재니까 너무나 중요하고, 자, 그리고 이게 뭐 킬러 문항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4점으로 나와서 수능에서도. 자, 봅시다.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0과 6을 기준으로 해서 이차 함수를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로그 함수 뭐 다시 배우긴 할 건데, a의 로그 4의 x 빼기 5예요. 로그 함수가 평행 이동됐지. 로그 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니? 그냥 한번 그냥 짚고 가봅시다. 우리 뭐 이제 지수 로그 함수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조금 더 들어갈 건데, 로그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모든 함수에서 중요한 게, 모든 함수,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3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함수에서 중요한 게 정점이에요. 정점. 정점이라고 하는 게 특정 점을 얘기하는 건데,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이지. 3차 함수에서 중요한 건 극대극소 혹은 뭐 변곡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 지수 로그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얘가 무조건 지나가는 그 하나의 점이 있거든. 그게 6,0이지. 그치? 6. 그러니까 로그 함수를 그냥 y는 로그 ax를 그리면 y는 로그 ax,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정점이에요. 정점 문제가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도 또 많이 나왔고, 난이도 문제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점근선. 이게 다른 함수에 없는 특징이 있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대칭, 축, 3차 함수 정대칭,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 점근선이 그 다음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증가냐, 감소냐, 블록성,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중요해.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 문제들 보면 다 이런 그냥 짜잘한 성질들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서 너희들이 모르는 건 없는데, 이제 이게 어려워졌을 때 대응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요 방학 때는 할 거야. 뭐 다룰 것만 다뤄도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로그 함수 이렇게 그려져요. 자, A가 양수라서 그냥 이렇게 그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t 빼기 1에서 t 더하기 1까지 구간 안에서 얘네에서 최대 함수를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야 돼요. 이거는 f의 x 빼기 1에서 f의 x 더하기 1 사이에 있는 모든 평행 이동 함수를 다 다루는 거야. 자, 이게 흰색이 fx라고 하고, 그 다음에 fx 더하기를 일단 그리면은 1과 여기 7을 기준으로 이렇게 된 함수가 하나 그려지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 칸 또 밀어봅니다. 이렇게. 자, 노란색과 빨간색 사이를 가득 채워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한 칸, 이쪽으로 또 한 칸, 한 칸 이렇게 밀고 가는 거야. 극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밀고 가면, 이거를 이제 최대 함수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최소 함수는 이렇게, 뭐 여기서 묻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딱 긁고 지나가는 형태로 최소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최대 함수를 항상 낼 수도 있고 최소 함수를 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일단 그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뭐 이런 틀이면은 이제 진짜 외워서 그냥 싹싹 이렇게 밀고 해갖고 그 경계를 잡아주는 게 핵심이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묻는 거는 0에서 무한대에서 GT의 최소값이 5가 돼야 된대요. 0에서 무한대에서의 GT의 최소가 5가 돼야 된대. 자, 경계가 0이니까 여기 0. GT가 빨간색이야. 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서 한 칸 온 겁니다. 그럼 이거는 F1의 값이죠. F1의 값은 집어넣으면은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6이니까 5가 나오네. 여기 5야. 뭐야, 여기 최소가 벌써 떴는데? 이거의 최소가 5가 나와야 된대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야 되냐면, 이 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 여기가 최소까지. 최소인데 여기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거 문제지. 얘를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게 해야 돼.
이게 이제 가능한 거는 A가 변하는 거거든. A가. Y는 A의 로그 4였나? 로그 4의 X 빼기 5인데, 요 빨간색으로 그려진 애가, 이 A 값이 커지면은, 이 흰색을 바꿔볼게. 흰색이 이렇게 바뀌어요. 흰색이 이렇게 바뀌면은, 빨간색도 이렇게 바뀌게 되고, 여기 노란색도 이렇게 바뀌게 되지.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의 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돼. 그치? 그럼 당연히 이 A가 그냥 뭐 한정 커져도 뭐 상관없어. 이렇게 커져도 뭐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한 건데, 이게 항상 경계를 묻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여기에 닿았을 때가 이 A의 최소가 돼요. A가 뭐 아무리 커져봐야 의미는 없지. A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점을 정확하게 지나가게 만들면 돼요. 그럼 이 점은 어디서 온 거냐? 여기가 6인데 이쪽에서 온 거지. 그러면은 이 원래 함수가 이렇게 딱 한 칸 왼쪽으로 와서 그려지는 이 점으로 만들어져야 되니 이 F에 여기다가 7을 집어넣었을 때 5가 되도록 하면 돼요. 여기 경계가 6이야. 한 칸 오른쪽으로 다시 평행이동을, 그러니까 원래 있던 함수를 왼쪽으로 당긴 거니까 여기 7이라고 하는 데가 함수값이 5가 나오면 돼요. 이렇게 해서 A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 한 15년쯤 전에 한번 유행을 타다가 수능에는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을 했어. 작년 수능만 안 나왔어요. 재작년까지 계속 나왔고, 뭐 사관학교 계속 나왔고, 뭐 교육청 문제 뭐 이런 데는 계속 나오고, 평가원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야. 그래서 요 특정 요 함수 구간에 대한 함수, 그 다음에 이 구간을 가지고 새롭게 정의되는 함수들 이거 잘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함수들의 핵심은 극대, 극소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대, 극소라기보다는 이 교점에 대한 얘기지. 교점에 대한 얘기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해석은 다 뭐 이런 부분이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10번이 지금 내 설명 듣기 전에 잘 안 풀린 친구들은 클리닉 때 11번, 12번 이런 걸 해봐야 돼. 이거를 꼭 한 번 더. 그러니까 내신에는 11, 12로 이렇게 나와. 수능은 이제 이렇게 뭐 숫자만 바꿔서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 내는 거는 그냥 딱 이게 숫자만 바꾼다고. 그래서 그걸 꼭 연습을 하시고, 그럼 이거 이제 확장판이 이제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차함수라고 공부하기 전에 한 이런 이차함수가 있는데 T에서 2T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구간이 이거는 이제 평행 이동이잖아. 근데 2T가 되면 이거는 이제 확대 축소가 되거든. 자, 이거의 뭐 최대 함수를 또 GT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그려봅시다. 별거 없어요, 진짜. 이게 일단 점 찍는 게 먼저 되면 돼. 점 찍는 게. 자, 0에서부터 그냥 시작해볼게. 0이면 0이야. 0. 여기서 t를 조금만 더 옮겨. 0.1 집어넣으면 0.1에서 0.2 구간 안에서의 최대를 찾아요. 그래서 이 간격을 이렇게 좀 잘 잡아야 되는데 0.1 잡으면 0.2에 있는 애가 오게 되지. 여기가 3이에요, 3. 저 극대를 건드리게 하려면은 여기에 2분의 3을 건드리면 돼요. 여기 t에다가 2분의 3과 2분의 3을 집어넣었을 때 딱 정확하게 3이 되는. 그럼 여기 얘를 집어넣었을 때 요 구간 안에서의 최대 값을 여기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 얘네들 대충 연결하면 곡선은 될 건데 이 곡선의 이제 의미가 이제 중요하죠. 이게 저 의미가 뭐냐면 함수가 y는 fx가 있고 쉬운 관함인데 y는 x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f의 2x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지. 특징이 뭐냐면 여기다 선을 그었을 때 이 간격이 같아지는. 그러니까 원래 있던 함수를 y축으로 나 이거 맨날 헷갈려. 여기 축소를 시키는 건데 2배 축소라고 해야 되죠. 2분의 1배 축소하면은 2분의 1배 축소가 되니까 아니야, 그냥 2분의 1배 형식의 y축 기준으로 2분의 1배. 그죠? 이해되지? 이게 너희들이 이제 그 수능 1에서
하는 것 중에 자 봐, 이게 sin x야. sin 2x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sin 2x. 이 모양을 이렇게 그냥 미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원래 있던 여기 점 있죠. 이렇게 되던 sin x 위에 있는 점이 sin 2x 위에서 이게 반반해갖고 요 딱 가운데로 간다. 요렇게도 여기랑 여기에 요만큼 간격이 같아요. 요렇게도 요 점과 요 점이 이렇게 같아진다. 그게 2x의 관계야.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요 느낌을 알고 있으면 f2x를 여기다 그려버리면 돼, 이렇게 그려버리면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에 있는 애랑 여기 사이를 가득 채워. 그 다음에 얘랑 얘의 사이를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 된 애가 이렇게 된 애가 최대 함수, 아래쪽이 최소 함수. 이게 앞으로 이제 뭐 내신은 아직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건데, 내신은 뭐 요 정도 기출 기준으로 가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정식으로 이제 돌린 친구들도 이미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애가 뭐 t의 제곱 더하기 2t 이런 이제 합성함수 형태의 구간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나올 거라 예상은 돼. 근데 이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서 내 수준에서는 만들기가 힘들고 뭐 나온 다음에 변형하는 거 정도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이게 뭐 방향들은 수능이 뭐가 나올지 다 정해져 있어요. 하여튼 뭐 이런 거를 좀 연습을 해보시고, 이거에 관련된 게 13번이야. 13번. 자,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뭐 14, 15는 뭐 별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번도 아까 했던 문제라서 16번도 한번 해보죠. 뭐 아까 했던 거에 대한 복습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는 그냥 함수값을 물었으면 이번에 이제 미분에 대한, 자 16번이에요. fx가 x 세제곱에 5x 제곱에 2x 더하기 13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일단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인수분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미분을 해서 해도 이것도 인수분해가 또 안 되지. 짜증나죠. 그랬을 때 이걸 대충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대충 대충 14, 그 다음에 2x, 그 다음에 위로 볼로, 그 다음에 대충 이게 채골창의 개수가 1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네. 요 정도. 근데 이게 상대적인 위치만 중요하니까 일단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질 거다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도함수쯤에서 극대극소, 여기서 근이 두 개는 나오니까 극대극소가 있는 개형은 되겠구나. 이거 어떻게 한 번씩 뒤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b제곱 마이너스 짝수로 합시다. b제곱 마이너스 6. 어쨌든 양수니까 근이 두 개가 나와. 삼수함수 개형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떤 방법으로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닫힌 구간 t 빼기 1에서 t 더하기 1, 요 구간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함수를 오른쪽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시킬 건데, 뭐 어쨌든 한 칸 이동한 함수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또 한 칸을 또 이동시킨 함수로 뭘 해야 되지? 최대 함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일단 이렇게 되는 애가 나오게 되고, 이동 가능하지 않는 점은 여기입니다. 뾰족한 점이 여기가 A래요. 여기가 A. 자, 그러면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 F가 원래 흰색이었어. 그 노란색이 왼쪽으로 한 칸, 파란색이 오른쪽으로 한 칸. 자, 여기가 A입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왼쪽으로 간, 오른쪽으로 간 애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점에서. 여기가 A 빼기 1이에요. 여기가 A 더하기 1이야. 이러고 났더니 A라고 하는 점은, 이 점은 fx 위에 있는 점은 아니야. 이렇게 된 fx 위에 있는 점은 아닌데,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 했더니 여기가 fx 위에 있는 점이고, 이 점도 오른쪽으로 한 칸 했더니 fx 위에 있는 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정식을 풀어요. f에
A 빼기 1과 F의 A 더하기 1이 같다. 요걸 이제 풀어줘.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서 풀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좀 귀찮죠. 이게 귀찮은데 일단 계산 능력의 입장에서는 뭐 1학년 때 쓰는 계산 능력이니까 이걸 내가 뭐 계산 능력 자체를 올려주기는 힘들고 계산 자체를 조금 간단하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오히려 어려울 수는 있어. 그게 뭐냐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조금 진짜 조금 개선을 시킬 수는 있어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3차에 대한 식을 막 이렇게 풀어내야 되잖아. 근데 이제 2차 정도에서 계산 실수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여기가 A 빼기 1이고 여기가 A 더하기 1이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근을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찾아내냐면 이 세 개의 근의 합이 저기에 5 이렇게 돼 있지. 근의 합. 세 근의 합. 그러니까 네모라고 하는 애는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5 빼기 2a야. 여기가 5 빼기 2a입니다. 그죠? 자, 이걸 y는 k 이렇게 할게요. 는 k. 자, 이거의 근이 a 빼기 1, a 더하기 1, 5 빼기 2a 이렇게 된 거예요. 근각계수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상수 부분은 이게 지금 k가 가로막법에 있어서 다루기가 힘들고 여기 근의 곱 얘를 건드리면 조금 더 낫지. 그러니까 a만의 식이고 2가 나오니까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 2다. 이렇게 풀면은 조금 더 낫습니다. 근각계수의 관계 쓴 거야. 근각계수의 관계. 뭐 그렇게 하는 게 일단은 이제 뭐 그냥 직접 막 대입을 하는 것보다는 좀 낫고. 근데 또 아까도 얘기했잖아. 적당하게 이게 정수가 아니면은 이게 답이 아닌데 뭐 좀 이상하게 나오니까 적당하게 뭐 한번 찔러봐요. 이 숫자가 이제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뭐 적당한 숫자를 한번 넣어봐서 운 좋으면은 대박 나는 거고 안 되면은 뭐 그냥 다시 이렇게 플랜을 바꿔 가시면 됩니다. 이 근각계수의 관계는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해줄게.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런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는 계산 능력이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근데 너희들은 계산 능력이 필요해. 실전이 남아있잖아. 내가 뭐 계산을 엄청 잘한다고 뭐가 좋겠니? 근데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요거를 여기다 직접 집어넣어갖고 답이 나올 정도의 계산 능력은 있어야 돼. 그게 수능 때까지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거를 꼭 만들어 보세요. 뭐 어떻게 계산하든. 자, 그 다음에 20번에 대해서는 힌트 하나만 줄게. 이 표현을 모를 것 같기도 해서. 자, 이 미분계수에 대해서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방학 중에 아마 2월로 넘어갈 것 같긴 한데 그때쯤에 한번 할 거고,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극한식 한번 볼게요. 리미트 t가 b의 왼쪽에서 접근하는데 t 빼기 b분의 g의 t 빼기 g의 b. 이것만 보면은 왼쪽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얘는 간단하게 해갖고 b의 왼쪽에서 접근하는 미분계수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좌미분계수라고 부르지. 그렇죠? 좌미분계수고 그 오른쪽에 붙어있는 애는 우미분계수야.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야. 근데 한번 생각해봐. 3차 함수가 있어. 특정한 여기 b가 있어요. 3차 함수는 미분이 가능한데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랑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사실 같아. 그치?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랑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를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양수거나 혹은 뭐 이런 데서 0이 될 수는 있어. 근데 절대로 음수는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는 상황이면은 b를 기준으로 해갖고 얘가 뭐 이렇게 꺾여서 미분 불가능한 상태로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얘가 오른쪽에서 오는 애랑 왼쪽에서 오는 애가 부호가 다른 문제 이제 갑자기 확 꺾이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분 불가능한, 앞에서는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을 찾아라, 뭐 이렇게 최소를 찾아라,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바뀌는데, 결론은 이렇게 된, 요걸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이거 극소예요, 극소. 뾰족. 극소점을 찾으시오. 뾰족한 극소점을 찾으시오. 뭐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번은 요것만 힌트를 살짝 주고, 뭐 이런 계열 중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게 20번보다 좀 난이도가 있는 게 23번이야. 이거 클리닉 시간 때 되는 사람은 풀어보시고, 그리고 24번은 여기다가 안 넣어놨거든.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것도 24번이. 그러니까 작년 이제 교육청 기출문제로 나온 건데,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차 함수 절대값 그려서 t에서 t 플러스 2에서의 최대 함수를 잡고 미분 불가능한 점을 찾는 거야. 그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게 24번이.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자신감을 가진 다음에 24번을 도전을 한번 해봐. 딱 방금 전에 설명한 요 정도까지 풀 수 있으면 24번 딱 맞추면서 제일 어려운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자, 그 정도 됐고요. 그러면 이제 28번부터 다시 또 한번 풀기 시작을 해보시고, 이거 잘 이해 안 되면은 바로바로 질문을 해. 오늘은. 자, 일단 이게 4차 함수인데, 이제 나중에도 그렇고, 이게 급이 이제 함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급이 상당히 달라요. 이렇게 식이 이렇게 온전히 딱 드러난 상황이 있고, 그냥 뭐 4차 함수 fx다, 뭐 3차 함수 뭐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식을 준 거는 식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식에 대한 분석이 뭐 별거 없어요. 전체로 x제곱으로 묶이네? 라는 거 정도를 보고 이렇게 식을 묶으면은, 이건 인수분해가 안 돼, 중간에. 그러면 이제 근으로 그리기가 조금 이제 애매한 상황이야. 그래서 다른 이제 도함수의 근으로 다시 시도를 합니다. 미분하는 게 어렵진 않지. 미분하면은 이 식을 보고도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게 안 보이면 안 돼. 그럼 이게 1학년 과정이 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이거를 묶어내요. 묶어내면은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0과 여기서 a가 양수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라서 4참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단계. 이걸 이제 해석해야 돼요. 이거의 최대 함수 GT를 그려줘야 돼. 이게 또 앞에서 나온 표현하고 또 달라지지. 이 표현이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그 표현이 바뀌어질 때마다 헷갈리면 점을 찍는 걸 계속 연습하시면 돼. 자, GT 함수를 그리는 거야. GT 함수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T가 핵심이야. T. X를 집어넣는 게 아니야. T를 집어넣어야 돼. GT 함수를 그리는 거니까. 그럼 T의 값을 적당하게 여기를 잡아요. 그러면 다시 해줄게. T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 fx의 최대값을 찾아. 그럼 여기보다 작은 X. 왼쪽이네, 왼쪽. T보다 작으니까. 여기 중에서 제일 큰 건 여기죠, 여기. 여기에 점이 찍힙니다. 하나씩 점을 찍어줘요. 자, T를 요쯤 잡았어. 요거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 fx의 최대는 여기네. 그럼 또 여기가 극대가 이렇게 딱 들어가.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함수들의 거의 대부분은 극대극소와 관련이 돼 있고, 여기 점을 찍었어. 그럼 여기 t를 잡아. 그럼 t보다 작은 모든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거 여기네. 그럼 t의 값에 대해서 gt 함수의 값을 여기다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좀 하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와요. 이러고 나서 얘가 또 가면 t보다 작은 쪽에서 큰 거 여기네. 그럼 여기네. 그럼 이쪽으로 t가 되면은 이거보다 작은 함수 중에서 요거보다 작은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 요거를 잡아. 그럼 t가 여기가 돼도 여기에 점이 찍혀요. 이렇게 상수함수로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한 땀 한 땀 이렇게 진짜 소중하게 이렇게 바느질을 하듯이 작업을 해줘야 이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이 생겨.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여기서 툭 생깁니다. 이러면 안 돼.
여기서 문제의 목적은 미분 가능해야 된다, GT가. 이렇게 되면 꺾여버리니까 미분이 불가능해지는데, 그럼 미분 가능한 상황을 이제 한 번 그렸으니까 이 개형을 바꿔. 자, 경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딱 같을 때. 그리고 이렇게 되는 4차 함수도 있겠죠. 이제 점을 찍어봤으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되고. 그럼 이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거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A예요. 여기가 0입니다. A 뭐야 이거? 이거 딱 대칭성으로 보이지? A1이잖아, A1. A1. 4차함수 대칭성. 4차함수 대칭성으로 딱 A가 보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1이고, 이건 0이에요. 이건 A가 어떻게 될까? A가 커질까, 작아질까,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게 문제에서, A의 최대 대값,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되면, A가 커지면, 여기서 볼게. 여기, 딱 봐도, 이게 1보다 큰 자리에 있잖아. 아니, 1보다 큰 자리에 있잖아. 1보다 큰 쪽에서는 나올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도 되는데, 이게 경계성 문제라고 하는 게, 대충 찍어도 이렇게 답은 나올 수 있어요. 수능에서는. 이것도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무리 이게 내려가도, 이렇게 내려가도, 이쪽으로는 끝이 없어.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있는 건 이쪽이 여기. 여기 그냥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정밀하게 풀어내려면, 이제 이렇게 갑니다. 함수값으로 부등식을 풀어줘야 돼요. 같아도 되고, 그치? 이거보다 함수값이 작아지면 돼. 이렇게 되면은, 아니지, 반대지. 이렇게 돼야 되지. 이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요. 좀 귀찮아, 이게. 저기다 다시 집어넣어갖고 부등식을 풀어주려면은 조금 귀찮아집니다. 4차 부등식이 돼갖고 4차 부등식을 풀어내는 거는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요. 근데 어쨌든 뭐 요 정도 딱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쪽은 모르겠고 이 그래프까지만 일단 그리는 걸 해보시고, 자 이제 우리 배운 거 해볼게요. 배운 거. 자 얘를 그러면 어떻게 한 번에 그냥 싹 밀고 가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게 그려서 이제 결과는 이미 나왔지만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서 주체는 t예요, t. 자, fx에서 ft까지를 파악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뻗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t 입장에서 보면은 t보다 작은 모든 x니까 이게 사실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모든 x, 요 사이에 있는 t보다 작은 모든 값을 음수 끝까지 그냥 다 조사하시오. 이런 얘기라서, 그래서 얘를 이제 fx와 f의 x 빼기 무한대,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을 다 조사한다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플러스 방향으로 무한대 평행이동이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요 함수를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싹 밀고 가는 거야. 이렇게 밀고 가고, 요 부분은 어차피 여기에 묻혀갖고 이제 들어가고, 요만큼도 밀고 가면 이렇게 되고요. 요 부분도 밀고 가면은 이렇게. 그래서 최대 함수가 나오는 게 이렇게 탄생이 돼요. 자, 일단 얻어낼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나는 요 뒤쪽은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은 점 찍는 거 잘하면 돼. 점 찍는 거. 그러니까 수능에서 점 찍는 걸 진짜 잘해야 돼. 왜냐면 이 표현이 계속 바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변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못한다면은 이거 점 찍는 것만 계속 해도 돼. 근데 평행이동이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평행이동을 하면 이건 그냥 한순간에 다 답이 나와버리니까 아주 좋아요. 자, 또 다음 문제 또 이제 해보세요. 내가 힌트는 칠판에다 하나씩 해줄 테니까 천천히 해봐. 자, 이 30번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것부터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좀 정밀하게 그려야 돼갖고, 왜냐면 이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을 따려면은 극딜속까지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 자, 대충 그리는 개형으로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했지만, 이게 이제 3x제곱에 3 0을 하면
x는 1과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극소가 나옵니다.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요. 여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있다. 이 함수의 절대값 함수를 그려야 되겠고,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절대값 함수를 그리면 이게 또 정확하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걸 뒤집어 올릴 거야. 이러고 나서 이제 이 구간에 있는 절대값 함수의 최대 함수를 GT라고 한대요. 자, 또 해볼까요? 점치기 또 할 거야.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여기서 시작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t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구간이 1에서 t 사이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조사를 해서 최대를 찍는 거야. 자, t가 여기 걸려 있으면은 당연히 이 gt 함수는 여기에 점이 찍힙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 최대는 얘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최대 값으로 걸려 있는 데까지는 전부 다 여기까지 전부 다 이 값으로 상수 함수가 돼요. 여길 넘어가게 되면 t 구간 얘랑 이 사이에서의 최대는 얘가 점이 찍히고 이렇게 점이 찍히고 얘를 타고 갑니다. 얘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여길 넘어가는 애는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마이너스에서 1까지만 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t가 되더라도 여기가 최대니까 여기에 점이 찍혀요. 이렇게 그 다음은 이렇게 이제 찍히게 되죠. 자, 일단 뭐 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면 뭐 이거를 이제 나머지 계산하는 거는 얘는 사각형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고 요만큼만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1 더하기 0에서 1까지 이 f 함수를 뒤집어 올린 거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에 3x 더하기 1 요것만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죠. 뭐 요것도 이제 계산 테크닉이 있는데 뭐 이런 건 나중에 할게. 일단 지금은 요만큼을 적분해서 이만큼의 정적분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좀 오래된 수능이에요. 2018년대에는 물수능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쉬웠었어. 이게 제일 어렵던 문제입니다. 이게 킬러문항 제일 어렵던 문제예요. 뭐 그때 태어났으면은 뭐 좋았을 텐데, 그죠? 이게 제일 어려우면 이거보다 다 쉬웠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그치? 근데 요즘 수능에서는 요 문제는 그냥 평범한 4점이야. 평범한 4점. 뭐 킬러 근처도 못 가요. 하여튼 점 찍는 거 계속 연습하시고 그래프 그리는 거 많이 연습하세요. 자, 이거랑 이제 유사한 문항이 이제 31번, 32번이니까 이따가 큰 시간 때 이거 잘 안 풀린 사람은 또 해보시고. 자, 35번은 내가 바로 설명을 해줄게. 사관학교가 이거를 너무 좋아해서 혹시 사관학교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 스타일 진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작년 사관학교 문제도 나오고 그걸 알면은 그냥 진짜 1분이면 답이 나오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인데 일단 양수 쪽에서는 2차 함수예요. 뭐 별거 없네. 2차 함수 0과 2가 근이야. 0과 2가 근이에요. 자, 얘를 나 조건에서 f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더하기 fx는 0이래. 이게 이제 점대칭에 대한 설명인 거지. 아까 안 써놨네. 여기 보니까.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봐서 기함수다를 이해해도 되고 이걸 2로 나눠서 어차피 0. 그러니까 x랑 마이너스 x. 그러니까 x랑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는데 가운데 값이 0이 뜨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 높이가 이제 같다는 얘기죠. 함수값과 함수값의 가운데가 0이 된다. 그러니 어쨌든 점대칭을 딱 보시고 여기다가 2차 함수를 빠르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2. 자, 여기까지는 난이도가 없어. 여기까지는 그냥 바로 그렇다 치고 이제 문제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t에서 t 플러스 1 구간 안에서 함수 fx의 최소를 gt 그 다음에 어쨌든 gt 그 다음에 fx랑 마지막에 구하는 게 gx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요. 자, 뭐 그려봅시다. 우리는 최소함수 뭐 이제 그리는 거, 요거는 이제 많이 연습한 거니까 왼쪽으로 한 칸을 평행 이동시켜서 그려볼게요.
예쁘게 모양 맞춰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됐지? 요 사이를 싹 쓸어주면 돼. 최소 함수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된 게 최소 함수입니다. 자 이게 안 되면 점을 하나씩 다시 찍어주는 거 연습을 하시고 얘를 왼쪽으로 쓸고 이제 옆으로 밀어줬을 때 그래프를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된 애가 여기까지 쭉 내려오니까 여기서부터 밀려요. 이렇게 된 애야. 자 이제 F랑 G가 둘러싸인 면적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새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병아리가 뭐 하여튼 요거를 이제 면적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걸 적분을 할 때도 이제 약간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적분을 할 때도 이게 이제 지수로가 함수에서도 되는데 어떻게 할까? 지수로가 함수에서 로가 함수가 평행 이동에 있어요. 뭐 이런 면적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 지수로가 함수 문제 중에서 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요만큼을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여. 이렇게 쏙 집어넣어. 그러면은 이게 사각형 혹은 뭐 평행 사변형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면적을 구하기 쉬운 애가 나오거든.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를 잘라요. 왜냐면 요 모양이 얘를 평행 이동한 데서 온 거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단 말이야. 뭐 적당하게 뭐 아무렇게나 잘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자, 뭐 이렇게 잘라볼까? 일단 이렇게 잘라볼게. 이렇게 딱 잘랐어. 여기를. 그럼 얘가 이렇게 오면서 이쪽으로 요 모양이 그대로 갖다 붙게 돼. 그죠? 뭐 사다리꼴, 뭐 어쨌든 평행사변형, 뭐 이런 형태가 어쨌든 뜨면 요 간격은 이제 한 칸 이동한 거고 요 높이만 구하면 되지. 높이만. 이 함수의 높이를 뭐 구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기에 이제 교점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교점을 찾아내면은 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고 사각형의 면적하고 여기 2차 함수 요만큼 뚜껑 요만큼 2차 함수 면적 공식 아는 사람 면적 공식 2차 함수 면적 공식이라고 일단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알파랑 베타가 있을 때 요만큼이 이제 적분으로 계산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게 좋아.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요 간격이 중요해요. 간격만큼의 세제곱이에요. 2차 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알파, 베타가 되면 6분의 절대값 A에 똑같아요. 요 간격만 알면은 면적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적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자, 하여튼 뭐 요렇게 요 정말 찾아내시면 되고 방정식을 어쨌든 풀어줘야 돼요. 방정식을 요 교점을 찾아내려면 이게 어떻게 돼? 여기를 알파로 할까? 여기를 알파로 합시다. 여기가 알파 더하기 1이 되겠죠. 한 칸의 차이니까 평행 이동돼서 만나는 점이니 F 알파가 F의 알파 더하기 1이다. 요거를 구하시면 되고 이 함수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x제곱 빼기 2x라서 근데 이게 이제 뒤집혀진 함수지. 원래 이렇게 된 함수를 뒤집은 거라 이렇게 된 함수예요. 왼쪽 편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알파를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2 알파가 이걸 집어넣어서 알파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알파 더하기 이거 구하시면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가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3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대칭점으로 여기가 어쨌든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 4분의 3이네 높이가. 여기 높이가 4분의 3이에요. 여기는 꼭지점까지는 1이고 그럼 1 더하기 4분의 3 사각형의 면적에다가 그 다음에 면적 공식을 집어넣어서 여기가 한 칸이니까
얘는 6분의 최고차의 개수 1에 세제곱하면 윗뚜껑의 넓이가 나와요. 면적 공식에 대한 거는 뭐 나중에 익혀도 뭐 되니까 그건 나중에 또 같이 해보고 뭐 계속 오늘 집중해야 되는 게 뒤쪽에서 뭐 이런 면적 이런 부분보다도 이 평행 이동한 함수 이거를 그릴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은 이제 그거에만 집중을 해도 돼. 전체 분량에서 거기만 이해해도 괜찮고 뭐 방정식 풀이가 안 돼, 뭐 면적 공식 뭐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 그림 그리는 거에 계속 집중을 하시고 35번이 나는 못 풀었는데 내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된다 하는 친구는 일단 클리닉 시간 때 36번을 푸시면 돼. 이거 살짝 난이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꼭 풀어보세요. 그리고 38번은 약간 바이러스 같은 문제라서 이건 좀 치명적인 좀 문제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 면적을 뗐다 붙였다가 어마어마한 짓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용기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학교 문제로 나오면은 진짜 학교 선생님이 욕을 먹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문제라 이런 걸 내는 학교들은 근데 종종 있어요. 자사고 같은 데서. 하여튼 뭐 되는 사람은 풀어보시고 내 질문까지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부터는 이제 영역이 이제 완전 바뀌어. 39번.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또 내용이 바뀝니다. 좀 어려우니까 좀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39번이 수능에 나왔던 문제야. 이런 것도 이제 내신에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어. 자,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 1을 기준으로 해서 직선, 가운데는 다 항함수래. 뭐 1차, 2차, 3차, 4차 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다 함수래요. 자, hx가 정의가 되기를 0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 g에 x 더하기 t 곱하기 그냥 뭐 어지럽지. 이게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문자가 이제 동시에 두 개가 움직입니다. 아니 x도 실수인데 t도 움직여요. 0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 그 상황을 이제 익숙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요거를 그냥 조금만 더 쉽게 쓸게. 요거를 지금은 이제 이걸 동시에 이제 변수를 제어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얘를 이제 x라고 하는 애가 1 이렇게 들어가면 1의 오른쪽으로 접근하는 애예요. t가 0 플러스니까 1에 1 플러스 t니까 오른쪽에 접근하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쉽게 쓰면은 g에 x의 오른쪽 이렇게 쓸 수 있지. 오른쪽에서 그냥 접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g에 x 더하기 2니까 2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애. 그러니까 극한값으로서 우극한에 대한 얘기야. 함수값이 아니고 극한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hx를 이렇게 어쨌든 정의를 해요. g함수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데 뭐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고 중간은 뭐 다항함수로 알 수가 없는데도 뭐 일단 작업해 봅시다. 1번 기억. 첫 번째 h1, 2, 3 h1을 집어넣으면 g에 1 플러스랑 그 다음에 g에 3 플러스의 값을 조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알 수 있어. 여기 중간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서 오는 값은 1이에요. 그럼 3에 오른쪽에서 오는 값도 3이야. 그리고 1 곱하기 3은 3. 별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니은이 사실 이제 뭐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놔갖고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hx가 연속인이를 불렀어. 연속? 사실 알 수가 없거든? 왜냐면 중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상한 함수를 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라. 근데 이제 찝찝하니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이게 그러니까 여기 요런 점들은 다 연속 구간이니까 여기서 두 칸을 간격으로 계속 곱한다고 생각해봐요. 두 칸을 간격으로 이렇게 곱해주면은 연속적인 상황이 돼요. 어쨌든 1의 값까지는. 근데 여기서 이제 1보다 좀 작은 쪽으로 들어가면 이건 모르는 거잖아? 그럼 불연속이 될 수 있으니
1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1, 마이너스 1도 조사를 원래는 해야 돼요. 자, 1을 기준으로 1의 왼쪽에서 오는 애랑 1의 오른쪽에서 오는 애를 조사를 해야 돼. 그럼 이게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 극한에서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방식이 뭐냐면 x가 1에 접근한다라는 표현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x 값에다가 0.9, 0.99, 0.999 좌극한에 대한 이런 값을 집어넣으면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극한에 대한 거를 1.1, 1.01, 1.001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이런 걸 상상을 하면서 이제 이런 극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요. 배우게 돼. 대학교를 가면은 이 표현을 이제 정밀하게 이제 다시 배워. 대학교를 가면 이제 물론 이제 공대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그런 걸 배우게 될 거고. 그래서 이게 잘 뭔가 느낌이 안 올 때는 어떤 짓을 하면 되냐면 x가 1로 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x 자리에다가 1.1을 집어넣고 0.9를 집어넣어서 대입을 하는 방법을 교과서에서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1로 근접하는 거 1.1 집어넣고 0.9를 집어넣으면 돼. 그럼 1.1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상상을 합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x 함수를 타고 가. 그렇죠? 오른쪽에서는 x 더하기 2 함수를 타고 가요. 어쨌든 x라는 함수 위에 있는 점이야. 0.9를 생각을 하면 0.9의 영역은 여기 다항함수입니다. fx라고 하는 다항함수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0.9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이제 두 칸 바꾸니까 이쪽은 다시 또 이쪽 함수가 돼요. x 더하기 2라는 함수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이제 값이 같아질 수 있는 건데 얘랑 얘 그 간리에 대해서는 이건 알 수가 없지. 뭐 이거랑 fx가 이 정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면은 뭐 택도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땡 이렇게 돼요. 기억은 맞고. 그래서 이거 어려운 문제야. 이거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정답률이 이게 뭐 25%인가 그래요. 25%. 이게 5개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 그냥 뭐 생각 없이 찍었을 때 20% 정도가 원래 이제 형리치가 나오면 되는데 실제로 이걸 푼 애들이 있단 말이야. 푼 애들이 이거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엄청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킬러 문항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이해만 해보시고, 자, 디귿에서 보는 거는 g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과 1, 요 구간을 다 조사를 해야 돼. 여기에서 감소한대요. gx가. 그 다음에 g-1이 마이너스 2래. 그러면은 함수값이 하나가 더 주어진 거야. g-1이 여기에서 시작을 해. 마이너스 2. 근데 g가 감소를 한대. 이렇게 감소를 이렇게 대충 한다고 쳐. 여기까지 점을 찍힐 겁니다. 다항함수니까 fx는 연속함수 이미 보장이 돼 있어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요 구간 안에서 조사를 해줘야 돼. 요 구간 안에서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가 있니? hx의 최소의 존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씩 점을 닦아면서 찍어줘야 돼. 그래서 이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수를 놓듯이 이런 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마이너스 2부터 해볼게.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갖고 마이너스 2랑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니까 요 값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함수값으로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두 칸 쪽에서 오는 거니까 1이 곱해져서 이때는 마이너스 2가 떠. 마이너스 2에서 hx가 시작을 해. hx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서 시작을 해요. 이게 hx야. 점 찍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한 칸 조금 옮겨. 여기서 조금 더 옮겨요. 이렇게 곱해. 요 값이랑 이 값을 곱해. 그러면 이게 절대값이 이게 음수 어쨌든 더 작은 수가 되고 여기서는 더 큰 수가 되지. 곱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더 작은 숫자가 나오게 돼. 당연한 거잖아. 그럼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게 더 작은 숫자가 이렇게 찍힐 거고 여기서 또 가. 그럼 더 작은 숫자가 또 나와. 그치? 그럼 계속 가요. 계속 가다가 더 작은 숫자가 나오는데 계속 감소를 하다가
계속 감소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여기 1까지 도달합니다. 근데 우리 1은 우리가 값을 구해놨어요. H1은 3이야, 3. 이렇게 작아지다가 여기서 갑자기 점핑을 하고 여기 갑자기 3이 이렇게 딱 찍혀지게 돼. 자, 이 상황은 뭐냐면 다시 그려볼게. HX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여기서 갑자기 빵꾸가 뚫리고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점이 이렇게 딱 찍혀버리는 거야. 이건 최소값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최소값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낚였어, 애들이. 하여튼 이건 쉬운 문제 아니야. 어려운 문제고,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점찍기입니다. 이 점을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씩 찍어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거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싶으면 그 옆에 있는 거 이제 푸시면 되고, 나 이거 너무 어려웠다 그러면은 안 풀어도 돼, 아직은. 안 풀어도 돼요. 자, 요 스타일에서 이제 좀 난이도 높은 게 이제 42번이니까 이해가 된 친구들은 클린 시간 때 42번까지 또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는데, 43번도 한번, 43번은 아직 못했겠지? 그냥 내가 뭐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봐봐. 이것도 다시 어려운 문제. 그럼 50번 먼저 했다고 봅시다. 50번 먼저 갔다가 볼게요. 근데 요거는 좀 난이도가 낮아서. 자, 일단 그래프가 친절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2차 함수에 4, 8, 4, fx. a가 0에서 4 구간인데, a에서 a 플러스 4까지의 fx dx의 최소를 구하죠. 이제 적분 적용으로 갔어. 이건 그냥은 안 돼요. 뭐 이렇게 상상을 해서는 안 돼. 잘 안 느껴져. 물론 상상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알려줄 거야. 자, 0에서부터 시작을 해. 여기 a가 0에서부터 적분을 하면 이만큼에 대한 2차 함수의 면적이 나오겠죠. 뭐 구하는 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a가 조금 더 들어갔어요. a에서부터 이만큼까지 a 플러스 4까지 이만큼에 대한 부분하고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 약간 이게 느껴지면 좋은데,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지 커지고 있는지 이 느낌을 알면 좋은데, 뭐 그게 느낌이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간격에 대해서 얘를 이동을 시켰을 때 언제 이 면적이 최소가 되겠느냐 라는 거를 이 그래프상에서 일단 읽어주면 좋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이제 함수로 세팅을 하는 거야. 안 보이니까 함수로 세팅하는 거예요. 보이면은 뭐 그냥 바로 풀어버리면 되지. 바로 볼 수 있는 건 조금 있다가 하고, 자, 이거의 최소를 구하래. 어떻게?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 돼. S 프라임 A는 F에 요거 되려나? A 플러스 4 빼기 FA. 미분하는 거 이거 되겠어요? 요거까지 되나? 요게 변수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라지 F4 빼기 요거잖아.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지. 빨리 그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0인 점이 중요한 거야. 통함수가 0이 되는 거. 그럼 FA랑 FA 더하기 4가 같은 점. 자, 일단 A가 0일 때도 같아져요. 함수값이. 근데 여기 간격이 4야. 4만큼을 간격을 해갖고 함수값이 같아야 돼. 자, 일단 여기는 요만큼 길이는 6이죠. 중간에 선을 하나 집어넣어서 함수가 같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얘는 요 길이는 4보다 작기 때문에 이쪽에서 함수값이 같은 애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얘도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니까 얘랑 얘가 같아질 수도 없고.
한 이쯤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야 여기가 그래서 A가 되고 A 더하기 4가 되는, 여기 0이고 여기가 6이니까 요 간격 중간쯤에 이게 4가 되는 애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잖아. 저 방정식만 풀어내면 끝이에요. 저 방정식만. 그럼 이걸 뭐 어떻게 이게 여기 A에다가 집어넣은 거니까 함수로 치면은 2차 함수고 마이너스 A에 A 빼기 4랑 여기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A 더하기 4를 집어넣어요. A 더하기 4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A가 3이 나옵니다. 3. 거기가 이제 최소 지점이 되겠죠. 여기도 확인은 해줘야 돼. A가 0일 때 그 두 군데에서 발생을 하니까. 이런 이제 구간 안에서 움직이는 함수의 변화를 살피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간에 대한 함수예요. 근데 이게 최소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도 한번 이미지를 좀 가져봅시다. 지금 여기서 이게 높이가 같은 이 상황이었잖아. 이렇게 이걸 좀 크게 그려볼게. 자, 이 상태가 최적화 상태라 그래요. 최소 상태. 이게 왜 최소 상태가 되냐면 결론이 여기랑 여기가 높이가 같을 때가 이제 결론인데, 이 이미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가 A일 때야. 구간을 A 플러스, A보다 조금 더 큰 구간을 한번 잡아볼게. 자, 여기가 A 플러스라고 합시다. 여기가 그러면 A의 4 플러스가 돼요. 자,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해서 노란색의 면적을 비교를 해볼 거야. 이게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면 진짜 좋거든. 변화율이. 그러니까 넓이의 변화율을 직접 눈으로 이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진짜 좋아. 안 보여도 상관없어. 안 보이면 그냥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뭘 비교할 거냐면 A일 때랑 A 플러스일 때를 면적을 비교를 할 거야. 자, A일 때 파란색이야. A 플러스가 됐을 때의 면적은 여기는 빠져. 그러니까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이동됐으니까 원래 면적에서 얘는 없어지고 이쪽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노란색이 되면. 됐지? 자, 그럼 봐. 요 비교를 해봐. 없어진 애를 비교를 하고 생긴 애를 비교를 하면 요만큼이 없어졌고 이만큼이 생겼어, 새로. 여기 간격은 같아요. 여기 밑에 요만큼은 간격이 같은 거야. 요 플러스가 더 크지? 절대값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요거를 요렇게 된 모양 이쪽으로 갖고 올게. 요만큼이 더 생긴 거야. 자, 다시. 파란색일 때보다 노란색이 딱 되면 요만큼의 면적이 생긴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A였을 때의 면적 SA라고 하는 애랑 A 플러스가 됐을 때 면적은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A 플러스가 되면은 일단 최소는 아니야. 늘어난 거야. 늘어나. 그럼 여기서 다시 또 A 빼기를 보내볼게. A 빼기. 그러면 요만큼이 늘어난 거고 요만큼이 없어진 겁니다. 자, 파란색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여기가 늘어난 거고 요만큼이 없어져. 그럼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만큼이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왼쪽으로 가도 면적이 늘어나. 그래서 여기가 극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극소가 돼요. 이게 뭐 어렵기는 한데 이게 약간 이미지로 보이면은 되게 좋거든. 왜냐면 킬러 문항들이 이 구조를 따라서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눈으로 풀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고, 그 변화율이 이렇게 눈으로 안 보이면 이게 계산하면 돼. 계산이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이걸로 이제 무조건 풀려 100%.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 문항이 이게 눈에 보이면은 이거는 뭐 그냥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탁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변화율 쪽에서 이거는 조금 더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하여튼 뭐 50번 같은 경우에는 연습용으로 이제 51번도 한 번 더 풀어보시고 뒤에 있는 것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54, 59 이후로는 이제 킬러 문항이야.
그래서 54 같은 거는 너희들이 이제 문제가 너무 아까워요. 내가 그냥 막 마음대로 풀어주기에는. 이런 게 이제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문항으로 나왔던 것들인데, 이거는 클리닉 시간 때, 이제 원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그냥 바로 완성을 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질문을 받아줄게. 그리고 이 뒤쪽은 골라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대로 막 풀지 마시고, 뭐 다 풀면 당연히 좋은데 시간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골라줄 테니까 골라주는 것만 푸시고, 자, 일단 오늘 이제 배운 것 중에서 이 전체를 이제 100을 배웠으면 오늘 이제 너희들이 무조건 완성을 해야 되는 게, 중간중간에 계산은 이제 뭐 까먹어서 못한다고 쳐도 이 함수의 구간 안에서의 최대 함수와 최소 함수, 이거 점 찍어서 그리는 거지. 요것만 일단 잘해도 돼. 거기까지만 완성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까지를 하고 나머지는 해설 보고 이제 봐도 돼. 괜찮아. 이거를 무조건 완성하셔야 돼. 수능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물론 이제 아직 이제 2학년 되는 친구들은 한 1년 정도의 여유가 있지만 이거 내신 실전 문제들이에요. 다 내신에서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최대한 많이 해봅시다. 자, 일단 문제풀이 시간을 또 줄게.